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영악한 임대인 때문에 2억 7,500만 원 날린 사연, 이게 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통합이 임대차 대항력 효력 이길 0시에서 당일 0시 추진, 이런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 통합위는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스템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얘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보증금 채권이 근저당권의 이제 기준 권리보다 하루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들의 그 보증금 채권을 못 받는, 사기당하는 이런 피해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당일 추진으로 바꾸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진작에 이렇게 시행이 됐었어야 하는 건데, 지금이라도 이 법을 개정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은 많은 임차인들이 사기 사례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또 되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동아일보 기사를 좀 보면은요, 국민통합위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현행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지금 현행 제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인도 당일에 대출이나 주택매매 등의 사기 행위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죠. 이게 정확한 지적이에요. 이런 피해 사례가 간혹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일어난 사례인데요. 경매 피해 사례입니다. 자, 레미안 버스트지 아파트가 경매로 나옵니다. 매각기일이 2023년 2월 14일인데 봤더니 이때가 1차가 아니라 2번 유찰된 거였어요. 경매 개시 결정은 이거보다도 10개월 빠른 2022년 6월 3일이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1차 법사가가 30억 6천, 이게 이제 시세가 30억에서 32억 사이였는데 1차 법사가가 이렇게 정해졌는데, 얼마의 최적 가격이 떨어졌냐면 19억 5,840만 원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봤더니 이게 이제 5구 제곱미터 18평형이었고요. 대지권은 32제곱미터 10평인데, 여기에 봤더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떨어졌는데,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보증금은 보호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지금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봤더니 이제 1차가 2022년 11월 22일 날 시작됐는데 유찰됐죠? 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자, 2023년 1월 10일 날 매각기일이 또 2차가 잡혔는데 유찰됐죠? 이때가 24억 4,800만 원이었죠. 3차 2023년 2월 14일 날이었는데 19억 5,840만 원이었는데, 자, 이날 매각이 됐습니다. 얼마에? 21억 3,699만 9천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입찰자는 2명이고요. 이 2명은 아주 권리 분석을 잘해서 산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임차인 현황을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이 땡땡씨가 전입일자가 2009년에 돼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자, 확정일자는 2023년 3월 6일 날 돼 있고요. 왜 전입일자를 이렇게 2009년에 했는데 확정일자를 이렇게 늦게 받았을까요? 사연이 있겠죠. 그 사연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보증금은 12억 5천인데, 자, 여기 보면은 임차인 이 두 분은 배우자로 보이고요. 그래서 뭐 12억 5천만 원만 해당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공시된 사항입니다. 법원에서. 자, 여기 이땡씨, 임땡씨는 둘이 배우자임이라는 게 여기 공시되어 있고요. 임차 보증금 9억 7,500만 원은 돌려받았고 2억 7,500만 원은 남아 있다. 그래서 이제 배당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2억 7,500만 원은 과연 이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대항력이 있는데 왜 못 받을까요? 자, 사연은 이렇습니다. 봤더니 여기 이제 소유권이 이땡씨가 여기 2009년 12월 23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죠. 등기원인은 2009년 4월 14일이고 레미안 버스트지 입주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집을 가지고 있다가
2020년 3월 6일 이거를 땡땡은 씨한테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2020년 3월 6일 매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소유자가 집을 팔고 이 집에 전세로 눌러 사는 겁니다. 이럴 때 대항력의 기준은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땡땡은 씨는 2020년 3월 6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이날 대출을 25억 8천만 원을 땡깁니다. 대출을 받았죠?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한 날, 근저당권 설정한 날은 동일일자입니다. 그런데 전소유자의 전입신고일자는 언제냐라는 거예요. 전입신고일자는 2009년이잖아요. 그런데 집을 팔면서 전세입자로 눌러 살을 때는 자, 소유권 매매한 당시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한 그 다음날 영시 대항력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력의 기준은 2020년 3월 7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겠죠? 그러면은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항력은 없죠? 다행히도 9억 7,500만 원 돌려받았기에 다행이지 2억 7,500만 원은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배당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금액은 매수인이 인수해야 될까요? 매수인이 안 물어줘도 되죠. 대항력이 없으니까. 왜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전 소유자가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임차인으로 그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이 길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본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전 소유자를 뜻하는 거예요. 전입신고는 2010년 4월 1일 날 전입신고가 돼 있고 기준권인 근저당권은 2020년 4월 1일보다 앞서는 경우, 그러니까 근저당권은 10년 뒤에 2020년 4월 1일 날 했는데 그러면은 전소유자의 대항력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때 현 소유자가 같은 날짜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 설정을 마쳤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유권 이전 등기, 근저당권 설정일 다음 날인 2020년 4월 2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소유자가 집을 팔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해요. 집을 팔고 그 집에 전세로 눌러 앉을 때는 현 소유자가 매매로 사는 매수자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하는 당일날 대출을 안 받는 조건으로 해야 돼요. 이때 대출을 왕창 받아버리면은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실제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소유자가 물론 그렇게 하고 보증금을 나중에 나간다라고 할 때 돌려주면 좋은데 지금 이게 경매에 나온 이유는 뭘까요? 자, 25억이라는 이 큰 돈을 대법원에서 받은 돈을 대출 이자를 못 넣으니까 경매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증금 전액 못 받고 나가는데 다행히 9억 7,500만 원 돌려받았으니까 천만다행이죠. 못 받은 돈 2억 7,500원 어떻게 돼요? 떼는 거죠. 그래서 날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통합위에서 전입신고 당일 대항력을 인정해주는 이 법 개정을 한다. 이런 발표만으로도 되게 좋은데 이게 이제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서 많은 임차인들이 이런 그 보증금 채권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정말 근저당권보다 당일날 동시에 설정되는 근저당권보다 대항력이 뭐 있게 이렇게 갖춰지게 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당일날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당일 0시니까 근저당권 같은 날짜에 설정이 되더라도 대항력이 우선이라는 얘기거든요. 법 개정 빨리 해서 좀 보호받을 수 있게 해줬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 이제 동영상을 그동안에 온라인 과정을 고부자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고부자 홈페이지가 좀 불편하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유튜브 채널 고부자 멤버십을 오픈을 했고요. 여기에서 월 12만 원만 내시면은 무제한으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경매 스쿨, 내 집 마련 스쿨, 경매 픽 등 모든 과정을 다 볼 수 있고 또 시장 전망이나 또 그때그때 강의하는 내용을 전부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또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